선생님, 저는 밤마다 4번씩 깨서 손주 돌봐줄 힘이 없습니다. 3년 전, 제 진료실로 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셨습니다. 68세, 박종수 할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져 있었고, 얼굴은 회색빛이었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으시더니 저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밤마다 4번씩 깨서 손주 돌봐줄 힘이 없습니다. 딸이 애 좀 봐달라고 하는데 낮에 너무 피곤해서 손주가 오면 그냥 소파에 누워 있어요. 손주가 할아버지 왜 자꾸 자요? 하는데 가슴이 찢어집니다. 밤에만 제대로 자면 손주랑 놀아줄 수 있을 텐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먹을 꽉 쥐고 계셨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분을 만났지만 그날 박종수 할아버지의 그 한마디는 제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심장 정상, 신장 정상, 방광 정상, 전립선도 나이에 비해 양호한 상태. 모든 검사가 정상인데 왜 밤마다 4번씩 깨시는 걸까요? 저는 할아버지의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잘못 알고 계셨던 거구나. 물과 잠에 대해 완전히 반대로 알고 계셨던 거구나. 오늘 저는 박종수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왜 밤마다 깨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깊은 잠을 찾을 수 있는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서 박종수 할아버지가 손주와 다시 놀아줄 수 있게 되셨는지, 아니면 여전히 소파에 누워만 계시는지 그 이야기의 결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는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김정우입니다. 58세, 내과 전문의 30년 차입니다. 저는 수면제를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응급실과 외래를 오가며 밤잠을 못 주무시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직접 치료해온 의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4가지를 배우시게 됩니다. 첫째, 왜 물을 참을수록 밤에 더 자주 깨시는지. 둘째, 왜 너무 싱겁게 먹으면 밤이 더 힘들어지는지. 셋째, 검사는 다 정상인데 왜 밤마다 깨시는지 그 진짜 이유. 넷째, 잠들기 전 딱 한 잔의 물이 어떻게 깊은 잠을 되찾게 해주는지. 그리고 영상 중간에 일본 오키나와 장수마을 어르신들이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시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세 넘은 분들이 새벽까지 푹 주무시는 그 비밀. 기억해두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제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밤에 소변 때문에 2번, 3번 깨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찌뿌둥합니까? 낮에 졸려서 TV 보다가 자꾸 깜빡 잠이 드십니까? 손주가 놀자고 해도 피곤해서 누워만 계십니까?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이 영상 끄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나이 들어서 그런 거죠? 전립선이 안 좋아서 그런 거죠? 아닙니다. 검사가 다 정상인데 밤마다 깨신다면 이건 전립선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방광 문제도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아주 조용한 경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잠주려가며 일하셨습니다. 공장에서, 농촌에서, 사무실에서 밤새 일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집안 일구느라 잠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세월 동안 여러분의 몸도 함께 지쳤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6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오래된 보일러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젊은 시절의 보일러는 새 것이었습니다. 밤새 돌려도 문제없이 따뜻한 물을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60년이 지난 보일러는 다릅니다.
배관이 좁아지고 효율이 떨어지고 조금만 무리해도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 몸의 미세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보다 가는 이 작은 혈관들이 탄력을 잃습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특히 방광 주변의 신경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미세혈관들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경들이 예민해집니다. 방광이 꽉 차지도 않았는데 소변이 마렵다는 거짓 신호를 보냅니다. 밤에 자다가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는 겁니다. 화장실에 가보면 소변은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바로 미세혈관 문제입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반 검사에서 안 나옵니다. 심장검사 정상, 신장검사 정상, 방광검사 정상, 다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사한테 다 정상이라는 말 듣고 집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밤마다 여전히 깨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십니다. 아닙니다. 나이 탓이 아닙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왜 물을 참을수록 밤에 더 자주 깨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완전히 반대로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녁에 물을 안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안 가겠지.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녁에 물을 참으면 밤에 더 자주 깨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을 오래 참으면 혈액이 진해집니다. 혈액 속 수분이 줄어드니까요. 몸은 이걸 위험 신호로 인식합니다. 혈액이 너무 진하면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하고 미세혈관이 막힐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비상모드로 들어갑니다. 어떻게든 최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배설 신호가 강해집니다. 실제 소변량은 많지 않아도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밤에 눈이 번쩍 떠지는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윤정 할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저녁에 물 마시는 것은 절대 금기라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오후 4시 이후에는 물을 거의 안 드셨습니다. 마시면 그날 밤 잠을 못 잔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할머니가 밤에 화장실을 가장 많이 드나드는 분이셨습니다. 밤에 5번씩 깨셨습니다. 저녁에 물을 안 마시는데 왜 밤에 더 자주 깨시냐고요? 방금 설명드린 그 이유 때문입니다. 몸이 탈수 상태에 빠지면 오히려 배설 신호가 강해지는 겁니다. 제가 이 할머니한테 설명해드렸습니다. 적게 마시는 게 왜 더 많이 가게 만드는지. 할머니가 크게 놀라셨습니다. 30년 동안 잘못 알고 계셨던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낮 동안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 다리가 붓습니다. 왜 그럴까요? 혈액 속 수분이 부족하면 몸이 조직적으로 수분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낮에는 발목이 붓고 양말 자국이 남습니다. 근데 밤에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의 영향이 사라집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체액이 다시 혈관으로 돌아옵니다. 신장이 갑자기 처리해야 할 체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밤에 소변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건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낮 동안의 체액 불균형을 밤에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밤새 청소하는 거예요. 낮에 제대로 못한 일을 밤에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싱겁게 먹으면 왜 밤이 더 힘들어지는지. 많은 분들이 소금은 몸에 안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혈압 올라간다고, 심장이 안 좋다고. 맞습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는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과도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소금을 너무 안 먹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한테요. 왜 그럴까요? 소금, 즉 나트륨은 혈액 속에서 물을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충분해야 마신 물이 혈관 안에 안정적으로 머뭅니다. 근데 나트륨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신 물이 혈관 안에 못 머물고 조직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낮에는 다리가 붓고
밤에는 그 체액이 다시 돌아오면서 신장을 자극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우리 세배는 건강을 위해 싱겁게 먹으라는 말을 수십 년 들어왔습니다. PB에서, 병원에서, 자식들한테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에 간을 거의 안 하시고 김치도 안 드시고 반찬도 아주 싱겁게 드십니다.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게 지나치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시거나 물을 많이 안 드시는 분들한테요. 나트륨이 부족하면 어지러움, 두통, 피로감이 올 수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도 그 증상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남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최재호 할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가족들이 심장 건강을 위해 최대한 싱겁게 먹으라고 해서 소금을 거의 안 드셨습니다. 국도 싱겁게, 반찬도 싱겁게.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셨죠. 근데 매일 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정확히 깨셨습니다. 1년 가까이 그러셨습니다. 검사는 다 정상이었습니다. 제가 생활 습관을 자세히 여쭤보니까 너무 싱겁게 드시고 물도 거의 안 마시고 스트레스를 오래 받고 계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신경계를 밤새 예민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65세 김영우 할아버지입니다. 퇴직하신 공무원이셨습니다. 평생 규칙적으로 사셨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시고 밤 10시에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퇴직하시고 나서부터 밤에 자꾸 깨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번, 나중에는 2번, 3번. 1년이 지나니까 4번씩 깨셨습니다. 병원을 다 다녀보셨습니다. 비뇨기과, 신장내과, 심장내과, 신경과. 검사는 다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다 똑같이 말했습니다.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너무 힘드셨습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온종일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셨습니다. 아내한테도 짜증을 내시게 됐습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겠죠? 근데 아내한테 미안합니다. 밤에 제가 자꾸 일어나니까 아내도 같이 깨거든요. 아내의 잠까지 망치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아내도 피곤합니다. 제가 생활 습관을 여쭤봤습니다. 역시나 저녁에 물을 안 드셨고 음식을 아주 싱겁게 드셨습니다. 제가 똑같이 설명드리고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2주 뒤에 다시 오셨습니다. 표정이 밝아져 계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2번 정도만 깹니다. 그것도 다시 잠드는 게 빨라졌습니다. 아내가 요즘 당신 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1달 뒤에 다시 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1번도 안 깼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같이 산책도 갔습니다. 오랜만에 아내랑 손잡고 걸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눈이 촉촉해지셨습니다. 이게 바로 숙면의 힘입니다. 잠을 잘 자면 가족 관계도 좋아집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오키나와 장수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일본 오키나와는 세계에서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이분들이 밤에 어떻게 주무시냐고요? 대부분 1번도 안 깨고 새벽까지 푹 주무십니다. 비결이 뭘까요? 이분들은 저녁에 물을 참지 않으십니다. 대신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을 1잔 드십니다. 거기에 아주 약간의 소금을 넣으십니다. 맛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조금만요. 그리고 레몬 1조각을 넣으십니다. 이 3가지 조합이 몸의 체액 균형을 안정시키고 미세 혈관 순환을 돕고 신경계를 진정시킵니다. 복잡한 약이 아닙니다. 비싼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따뜻한 물, 소금 1꼬집, 레몬 1조각. 이게 전부입니다. 돈 거의 안 듭니다.
집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제 왜 공사는 다 정상인데 밤마다 깨시는지 그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인입니다. 저등급 만성염증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시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통증, 붓기, 열감을 떠올리시죠? 다친 곳이 빨갛게 붓고 아픈 그런 염증이요. 하지만 저등급 만성염증은 다릅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붓지도 않습니다. 열도 안 납니다. 일반 검사에서 안 나옵니다. 근데 몸 안에서 조용히 불씨처럼 타고 있습니다. 은근히 달아있는 숯불처럼요. 격렬하게 타오르지는 않지만 계속 열을 내는 상태입니다. 이 저등급 만성염증이 미세혈관에 영향을 줍니다. 혈관 내벽이 가벼운 염증에 오래 노출되면 탄력이 떨어집니다. 혈액순환이 덜 유연해집니다. 특히 밤에 몸이 깊은 휴식 상태로 들어가야 할 때 그 영향이 두드러집니다.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불안정해집니다. 이 신경들이 예민해집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가 민감도를 잘못 조정한 것처럼요. 아주 작은 연기만 있어도 경보가 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광이 꽉 차지 않아도 뇌가 깨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화장실에 가보면 소변은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거짓 경보였던 겁니다. 근데 이미 잠에서 깼으니까요. 이 저등급 만성염증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깁니다. 수면 부족이 쌓이면 생깁니다. 너무 싱겁게 먹거나 물을 너무 안 마시면 생깁니다. 운동 부족, 과로, 불규칙한 생활, 이런 것들이 쌓이면 몸 안에 저등급 염증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 겪은 고생이 지금 몸에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 딱 한 잔의 물이 어떻게 깊은 잠을 되찾게 해주는지 펜 들어보세요. 이건 제가 30년 진료 경험에서 터득한 방법입니다. 비싼 약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장비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첫 번째, 따뜻한 물입니다. 찬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이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찬물이 몸에 들어가면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합니다. 근데 따뜻한 물은 반대입니다. 특히 소화계와 골반 부위의 미세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킵니다. 좁았던 길이 넓어지는 거예요. 혈액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미세순환이 개선되면 방광 주변 신경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됩니다. 하루 동안 쌓인 긴장과 예민함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소금 한 꼬집입니다. 아주 적은 양입니다. 맛을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요. 이건 짜게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 소금이 하는 역할은 마신 물이 혈관 안에 더 오래 머무르도록 돕는 겁니다. 물이 조직 밖으로 빠르게 빠져나가지 않게 합니다. 물이 순환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몸이 체액 부족으로 인한 비상모드에 빠지지 않습니다. 신경계도 불필요하게 자극받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하면 혈압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이 정도 양은 해를 끼칠 수준보다 훨씬 낮습니다. 오히려 장기간 너무 싱겁게 드셨던 분들한테는 이 아주 작은 소금 한 꼬집이 균형을 되찾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레몬 한 조각입니다. 맛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레몬에는 미세혈관에서 약한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또 레몬의 천연 칼륨이 나트륨과 다른 미네랄 간의 균형을 조절합니다. 이 균형이 개선되면 몸의 내부 환경이 안정되고 밤에 뇌로 전달되는 거짓 경보 신호도 줄어듭니다. 네 번째, 시간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마시면 안 됩니다. 몸이 물과 미네랄을 흡수하고 안정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들기 약 1시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이면 따뜻한 물이 순환을 완화하고 소금과 미네랄이 흡수되기에 충분합니다. 너무 늦어서 방광에 직접적인 압박을 주는 일도 없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물 한 잔, 소금 한 꼬집, 레몬 한 조각.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 안 듭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장질환이 있으시거나 투석을 받고 계신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수분 섭취량과 소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부전이 있으시거나 부종이 심하신 분도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셋째, 처음 며칠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몸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3일에서 7일 정도 지나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넷째, 낮 동안에도 물을 충분히 드세요. 저녁에만 드시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루틴도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을 드시고 나서 바로 주무시지 마세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여유 있게 보내세요. TV를 끄시고 핸드폰을 내려놓으시고 조용히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세요. 몸이 이제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 루틴이 정착되면 몸이 자동으로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젊었을 때는 눕기만 하면 바로 잠드셨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잠들기 전에 몸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준비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 68세. 밤마다 4번씩 깨서 손주 돌봐줄 힘이 없다고 하셨던 분. 손주가 할아버지 왜 자꾸 자요 하는 말에 가슴이 찢어진다고 하셨던 분.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약속드렸잖아요. 제가 박정수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녁에 물 참지 마세요. 대신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 한 잔 드세요. 소금 아주 조금 넣으시고 레몬 한 조각 띄우세요. 그리고 너무 싱겁게 드시지 마세요. 국에 간 좀 맞추세요. 할아버지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물을 마시면 밤에 더 자주 깰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상식이 잘못된 겁니다. 한번 믿고 해보세요. 첫째 날, 할아버지가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셨습니다. 소금 한 꼬집, 레몬 한 조각. 그날 밤도 3번 깨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실망하셨습니다. 둘째 날,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날 밤도 3번 깨셨습니다. 셋째 날, 포기하고 싶으셨지만 계속하셨습니다. 그날 밤 2번 깨셨습니다. 넷째 날, 2번 깨셨습니다. 일곱째 날, 1번만 깨셨습니다. 그것도 새벽 5시예요. 원래 일어나실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전화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아침에 개운합니다. 2주째. 할아버지가 밤에 한 번도 안 깨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울어요. 진심입니다. 30년 동안 의사 생활하면서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직업의 일부니까요. 근데 할아버지가 한 달 뒤에 진료실로 오셔서 하신 말씀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 어제 손주랑 공원에서 2시간 놀았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안 졸려요 하더라고요. 제가 안 졸려, 더 놀자 했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젊어졌어요 하더라고요. 선생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자주 울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더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시죠? 저는 퇴직한 기술자입니다. 평생 손으로 일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잠을 못 자니까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장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일인데, 근데 요즘은 손이 안 떨립니다. 다시 뭔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주한테 나무 자동차 만들어주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내분은 뭐라고 하세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내가 요즘 저보고 젊어졌다고 합니다.
밤에 안 깨니까 아내 잠도 안 깨우잖아요. 아내도 푹 자니까 기분이 좋대요. 부부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요즘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의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잠 하나 잘 자게 해드렸을 뿐인데 삶 전체가 바뀌셨구나. 여러분, 박종수 할아버지가 특별한 비싼 약을 드신 게 아닙니다. 수면제를 드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잘못 알고 계셨던 것을 바로잡으셨을 뿐입니다. 저녁에 물을 참는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제대로 드셨을 뿐입니다. 조금씩, 하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밤에 깨는 게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검사가 다 정상이라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박종수 할아버지가 해내셨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주려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이웃들에게 어르신 안색 좋아지셨네요 라는 말 듣고 싶으시다면 오늘 배운 것만 기억하십시오.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물 한 잔, 소금 한 꼬집, 레몬 한 조각, 너무 싱겁게 먹지 않기, 물 참지 않기. 이게 전부입니다. 돈 많이 안 듭니다. 약국 갈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건강식품 살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잠 줄여가며 일하셨고 자식 키우느라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날도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푹 주무실 자격이 있습니다. 밤에 깨는 게 나이 탓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았습니다. 박종수 할아버지처럼 68세에도 밤잠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은정 할머니처럼 70대에도 깊은 잠을 자실 수 있습니다. 조금씩,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물을 참을수록 밤에 더 자주 깨십니다. 혈액이 진해지면 몸이 비상모드로 들어갑니다. 둘, 너무 싱겁게 먹으면 물이 혈관 안에 못 머물러서 낮에 붓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셋, 검사가 다 정상이어도 저등급 만성염증과 미세혈관 문제로 밤에 깨실 수 있습니다. 넷,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 레몬 한 조각이 체의 균형을 안정시킵니다. 다섯,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탁, 댓글에 한마디만 써주세요. 오늘 밤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저한테 쓰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하는 공개 약속입니다. 공개적으로 약속하면 더 잘 지키게 됩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을게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서로 응원해요. 두 번째 부탁, 채널 구독해주세요. 병원에서는 시간 없어서 못 알려주는 진짜 잠 잘 자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탁, 가장 중요합니다. 밤에 자주 깨시는 부모님, 친척분들에게 이 영상 보내주세요. 이 영상 보면서 떠오른 그 사람에게요. 정보는 사람에게 닿아야 살립니다. 무료입니다. 3초면 됩니다. 그게 누군가의 밤잠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내드리세요. 이 정보가 부모님 수면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저는 김정호입니다. 58세 내과 전문의입니다. 30년 동안 사람들의 잠을 치료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를 믿습니다. 깊은 잠은 나이와 상관없이 되찾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의 밤이 다시 편안해지시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손주들과 신나게 놀아주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